안녕하세요. 팔꿈치 부분을 맡은 이조입니다. 저희는 인터뷰 영상과 임상 출원 과정 중 상담 진찰 과정인 환자의 정보, 주된 통증 유발 구조인 메인 프로블럼, 바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 Goal and Expectation, Activity and Participation, Psychosocial, Pain Type, Source of Symptom, Contributing Factor, Precaution and Contraindication, Management, Prognosis를 순서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단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 나이,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온 1살 박선영이고요. 직업은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을까요?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이 아파서 왔어요. 팔꿈치 부분이 아프셔서 오셨을까요? 네네. 그럼 혹시 그 팔꿈치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따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수술을 한 적은 없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한방침, 주사를 맞은 적은 있어요. 따로 뭐 팔꿈치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상해를 입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그리고 그럼 혹시 팔꿈치 부분에 통증이 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찌릿찌릿하고 욱신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팔꿈치 부분 연결된 이 팔등 이쪽 힘줄이 좀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손가락 끝이 저리기도 해요. 팔꿈치 부분이 아프신데 심한 날에는 힘줄까지 오고 또 손가락까지 또 통증이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통증이 한번 오시기 시작하시면은 혹시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실까요? 시간이, 그 통증 지속 시간이? 한 2, 3일 정도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2, 3일 정도. 네, 그리고 요즘은 물리치료를 받다 보니 그 통증이 이제 찾아오는 빈도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훨씬 많이 아프셨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치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팔꿈치 부분에 감각은 좀 어떠세요? 감각 같은 거. 감각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팔을 이제 아프다 보니까 약간 먹먹한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각은 느껴지는데 약간 둔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팔꿈치에 통증이 오면서 일상생활에 되게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을까요? 예전에는 팔에 통증이 정말 심했었어요.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할 때나 무거운 무거움을 들을 때는 물론 힘들었고, 가벼운 일상생활에서 양치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할 조차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환자분 보시니까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라도 힘들었던 거 보니까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팔꿈치를 쓰시는 행동 자체가 되게 힘드셨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꿈치 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증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팔꿈치 부분 위에는 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팔을 잘 제대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 그 근력이 약해져서 예전에 들었던 물건조차 제가 들기가 약간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드시던 물건이 점점 근력에 빠지셔서 힘드셨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환자분의 현재 통증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바스 스케일이라는 통증 평가 척도 표예요. 그래서 1에서 10 정도의 점수가 나와 있고, 이 5회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불편한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인데, 환자분께서 그때 예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팔이 많이 아파서 수치가 한 8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즘은 팔에 힘을 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리를 하지 않는 한 3, 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서는 주로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많이 나타나실까요? 팔을 구부리거나 했을 때,
그리고 주먹에 힘을 가했을 때가 제일 통증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을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리가 피거나 할 때나 아니면 손에 주먹을 쥘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주먹을 쥐신다는 게 손에 힘이 들어갔을 때 보통 자세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통증을 처음 느끼게 된 건 언제이실까요? 작년 10월부터니까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네. 그러면은 이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팔꿈치 부분에서 이런 통증이 생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은 뭐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업무적으로는 마우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그 취미 활동으로 볼링을 하는데 혹시 무거운 볼링공을 들어서 아마 이 팔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취미생활로 이런 볼링 같은 무공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이런 볼링 같은 취미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볼링 시작한 지는 한 몇 년 됐는데요. 아마 제가 작년부터 아마 볼링을 좀 더 무리하게 쳤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볼링을 열심히 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런 볼링 말고도 팔꿈치를 많이 쓰는 운동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특별히 운동하는 건 없고요. 그냥 집에서 그 플랭크 정도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버티는 플랭크 네, 정도 네, 하시는 네. 거고, 아니면은 뭐 팔꿈치 통증을 팔꿈치가 아프시니까 네, 네. 팔꿈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이나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거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병원에서 이렇게 아픈 부분에 팔의 근력을 강화시키면 좋다고 해서 제가 그냥 주먹을 폈다 옮겼다 하는 그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스트레칭 하시는데 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주먹을 주시면은 좀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 운동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빠도 참고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전에 비해 통증이 좀 줄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은 좀 어떻게 줄어드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통증의 강도는 좀 약해졌고요. 그러니까 아픈 범위가 심할 때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아팠는데 요즘은 그냥 팔만 약간 욕심거리고 아플 정도예요. 근데 무리를 하면 예전과 그 통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무리를 하면은 네. 예전처럼 똑같이 아프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그렇다면 팔꿈치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통증이 좀 어떠실까요? 팔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가끔은 이렇게 찌릿하게 좀 아파요. 평상시에 좀 안 아프시지만 가끔은 네. 그러시다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왔을 때는 시간대에 따라서 통증의 좀 강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도 아프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으실까요? 시간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팔을 많이 사용한 직후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팔을 많이 사용해서 잘 아프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통증에 따라서 뭐 수면 장애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통증이 없을 때는 잠을 잘 자고요. 팔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직후에는 잤을 때는, 그러니까 통증이 올 때는 잠 여러 번 깨서 잠 잘 못 잔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드셨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럼 또 팔꿈치 부분 통증 부위에서 뭐 피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으세요? 아니, 피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자분께서 평상시 자세에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소파에서 TV를 볼 때 팔을 약간 이렇게 괴고 보는 약간 그 습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팔꿈치 통증이 많이 있으셨다 보니까 통증이 아니라 뭐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통증이 있는 날은 물론 아프니까 화도 나고 좀 사실 짜증이 났고요. 통증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팔을 사용하면 이제 아파오니까
팔을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적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안 쓰셔도 되게 뭔가 아플까봐 좀 불안하시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프면은 못 쓰고 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약을 복용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에 뭐 복용한 적은 없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준 건 제가 복용한 적은 있어요. 약을 처방받는 것만 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가족력으로 뭐 팔꿈치와 관련된 질병 같은 게 혹시 가족력으로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으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환자분께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나 예상하고 있는 회복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치료를 받아서 다 회복되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 고통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개선되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또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환자분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51세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박선영님은 오래된 좌식 생활을 하는 패턴에 직업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하십니다. 취미생활로 볼링을 하고 계시며 간단한 운동으로는 가정에서 플랭크를 하고 계십니다. 환자는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과 위쪽의 통증을 느끼고 수면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심한 통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팔꿈치 부분에 먹먹한 감각 증상도 있으셨고 통증이 발생되면 2에서 3일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셨고 그 전보다 근력이 약화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바디 차트를 보시면 1 부분인 팔꿈치 위 바깥쪽과 1-A인 아래팔 노측 윗부분과 1-B인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서의 찌릿한 느낌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환자는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일상생활에서 양치를 할 때,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할 때, 볼링 동호회에 참여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환자는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하고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발생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날에는 아파서 화가 나기도 하셨으며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증이 없으신 상황에도 해당 부위를 사용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치료 과정에서 좋지 않은 요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팔꿈치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총 3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시셉티브 타입입니다. 통증이 볼링을 시작하면서 발생이 되었고 팔꿈치 주위 부분에 평소보다 과도한 운동이 일어날 시 규칙적인 양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노시셉티브 타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로패식 타입으로는 환자가 팔꿈치 부위에 찌릿찌릿한 통증과 둔한 감각을 느끼고 그 범위가 팔등과 손가락까지 확산되는 것을 확인하여 신경병성 타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는 환부의 약한 자극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여 통증을 호소하셨고 통증이 오지 않아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노시플라스틱 타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상의 원인을 구조상으로 로컬, 즉 주로 아픈 부위와 리모트, 연관된 다른 구조물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각각 관절, 근육, 신경, 기타 구조물로 구분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판단한 로컬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 부위의 관절학적 부분으로는 위팔 노관절, 손목뼈 사이 관절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육학적으로는 긴 노쪽 손목 평근, 짧은 노쪽 손목 평근, 새끼 평근, 손가락 평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으로는 노신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기타 부위로는 노뼈 겨든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모트 부위입니다. 관절 부위로는 오목 위팔 관절, 봉우리 빗장 관절, 복장 빗잔 관절, 어깨 가슴 관절, 위팔 자관절. 근육학적으로는 가시위근, 가시 아래근, 소원근, 어깨 밑근, 원업친근, 누쪽 손목 굽힌근, 좌쪽 손목 굽힌근, 얕은 손가락 굽힌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자신경과 경추 6번 신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다른 기타 부위로는 손바닥 손목인대, 손바닥 널 힘줄, 오목 위팔 인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여 요인을 물리적과 환경적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기여 요인에서 첫 번째는 팔꿈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추와 흉추, 두 번째로는 어깨 주위 근육의 약화와 앞톱니근, 중간 및 하부 등세모근 부위의 문제, 세 번째로는 다른 관절 복합체의 기능장애로 인한 팔꿈치의 보상운동 발생 가능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 팔꿈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추와 흉추입니다. 한 연구에서 경추 및 흉추 부위의 통증이 팔꿈치 통증과 밀접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환자의 통증 부위를 보았을 때 C6, C7 부위의 압박 혹은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깨 주위 근육의 약화입니다. 특히 앞톱니근, 중간 및 하부 등 세모근의 병변으로 팔꿈치 병리의 발병에 중요한 위험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구조들의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가 볼링을 시작하게 되면서 운동량이 급격하게 늘어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관절 복합체의 기능 장애로 인한 팔꿈치의 보상운동 발생 가능성입니다. 팔꿈치의 보상운동은 신체의 다른 관절 복합체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산적 움직임으로 인해 팔꿈치를 지나는 노신경이 손상되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볼링을 하게 될 때 취하는 동작의 순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볼링에서 백스윙 시 제한적인 어깨 펴의 가동 범위로 팔꿈치에서의 과도한 펴이 일어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 일어났다고 판단해서 팔꿈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의 가동성의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환자는 취미생활로 볼링 동호회에 자주 참여하였습니다. 볼링을 할 때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편근의 과사용으로 팔꿈치 바깥 부분에 무리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고, 직업 환경에서 빈번한 마우스 사용으로 편근의 부당이 가중되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의사항, 금기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손목을 펴만 상태에서 물건을 들지 않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꿈치는 구부리고 팔뚝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퇴행성 질환인 건병증은 염증성이므로 회복과 치료의 과정에서 신체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흡연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자제를 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즉 통증 중재입니다. 편근의 점진적 저항 운동은 힘줄의 기계적 특성인 탄력성을 구축하여 힘줄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기구를 통해 저항 운동을 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성 건병증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지의 전반적인 근력 증진을 위하여 점진적인 저항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추동 운동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건의 가동화 MWM을 테니스 엘보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팔꿈치 통증의 감소와 악력 증가 효과를 발견하였습니다. MWM이란 Mobilization with Movement, 즉 관절 가동수를 적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동시에 실시하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추동 운동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추의 6, 7번에 도수 치유를 적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중재로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나 코리토 코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약물을 통해 중재를 진행합니다. 프롤로 주사는 인대, 힘줄 등 통증 유발 부위에 인위적인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인체의 자가치유 원리를 활성화하는 치료법입니다. 코리토코스테로이드 주사는 신체 손상 부위의 염증, 억제 주사로 가장 강력한 약물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예후란 병의 결과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 번째, 환자가 운동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운동치료를 통해 관련 구조물의 근력 강화로 인한 통증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치료나 한방침, 주사 등의 치료를 통해 통증이 나아진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이러한 치료들로 인한 통증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치료들로 인해 바스 스케일 수치상 과거 8에서 9에서 현재 3에서 4로 나아진 수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 스스로가 통증 부위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위야 기여 요인을 인지함으로써 일상생활 활동에서 통증 유발 부위의 과도한 사용을 피함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상시에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통증의 발병과 주변 통증 유발 기여 구조들을 사전에 이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예후로는 첫 번째, 팔꿈치를 통해 근육적 통증이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것에서 노시세티브 타입임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손가락까지 쩌릿하고 먹먹한 통증이 있다는 것에서 뉴로패식 타입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업무로 오래 앉아 마우스를 사용하는 동작이 아픈 팔꿈치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아 근력이 적은 편이고 실제로 통증 발생 이후 근력이 많이 약화되셨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통증이 돌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팔꿈치 통증을 경험한 후 트라우마로 인해 통증이 없을 때에도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또는
중재 과정에서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자분의 나이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